티빙이랑 웨이브가 앞으로 혹시 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님이 인사청문회에서 통합 OTT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지대학 코리아 남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SNS시스템 김도희입니다. 예, 최근 OTT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네, 엄청 많죠. 근데 오히려 반면에 이제 티빙과 시즌이 이제 합병을 했거든요. 네. 예, 두 기업이 이제 합병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이제 서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디넷 코리아에서 통신 방송 담당하고 있는 서정윤이라고 합니다. 예, 최근에 티빙이랑 시즌이 이제 합병을 했잖아요. 네. 두 기업이 이제 합병을 하게 된 뭐 계기가 뭐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에 KT랑 CJ ENM이랑 굉장히 콘텐츠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좀 전략적인 지분 투자도 하면서 약간 교류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CJ ENM 입장에서는 KT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선 가입자 또는 뭐 IPTV 가입자들을 잠재적인 고객으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너지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 KT의 입장에서도 사실 최근에 미디어 경쟁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티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입자들을 시즌으로 끌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쪽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시즌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시즌은 어떤 OTT였는지. 네. 시즌은 아무래도 KT가 IPTV를 오래 했었다 보니까는 그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OT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핸드폰 요금제와 결합해가지고 많이들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크라임 퍼즐 그리고 소년비행이 있습니다. 7월 22일에 신병이라는 콘텐츠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 장삐쭈라는 유튜버가 만든 그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엄청 유명하죠, 네. 아, 그래요? 저는 그 유튜버는 못 봤는데 엄청 광고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강남역에도 맞아요. 네, 엄청 맞아요. 크게 신병이라고 걸어놓고 그래서 사실 시즌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이렇게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는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찾아봤었는데 굉장히 이게 지금 보니까 아이돌이랑 굉장히 젊은 웹드라마 위주로 굉장히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젊은 10대나 20대 초반 층들을 위한 콘텐츠가 엄청 많은 것 같아서 그들을 타겟으로 위해서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시즌과 또 CJ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 티빙이 이렇게 합병을 하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생기긴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가장 이제 이런 콘텐츠를 가장 많이 보는 층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영향력이나 이런 걸 하기에는 가장 좋은 것 같긴 하네요. 그런 게 있으니까 시즌만 했을 때는 뭐 KT 전용이었으니까 할인 혜택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티빙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게 좀 없어지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뭔가 좀 약간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긴 해서요. 근데 지금도 아마 KT랑 그 CJ ENM이랑 콘텐츠 제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요금제에 아마 그 시즌이랑 티빙을 같이 묶어서 나오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그 방향이 되지 않을까요? 다들 그냥 기대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막 티빙이랑 웨이브가 앞으로 혹시 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좀 큰 규모가 있는 게 있으니까 지금 봤을 때는 넷플릭스가 우리는 제일 좀 크게 점유율 큰 거죠 이제 지금은. 네네. 넷플릭스 점유율이 약간 압도적으로 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웨이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그렇게 좀 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님이 취임 직전에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OTT 3사가 협업을 하고 콘텐츠 제작 자금을 펀딩을 하는 방식으로 뭔가 제작의 힘을 합치면 국내 OTT가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통합 OTT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업계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사업자 간의 그런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다 보니까는 현실적이지는 않다고 많이 보고 있으십니다. 티빙은 또 CJ 거고 네네. 또 웨이브는 지상파 3사랑 SK텔레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 너무 달라서 아무래도 통합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웨이브랑 티빙을 따로따로 구독하고 있어서 둘이 손을 잡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들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딱 선을 그으셔가지고 이게 뭔가 논의가 진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티빙 같은 경우에도 파라마운트 플러스랑 이미 손을 잡았고 웨이브도 HBO 맥스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서로 그냥 따로따로 각자의 갈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HBO는 직접 들어오는 건 아니네요. 같이 하는 걸로. 그쵸. 예. 연말에 아마 HBO가 국내 지사 사람들을 막 뽑고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많이 엎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걸 보고 좀 HBO 맥스 같은 경우에도 노선을 변경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무래도 콘텐츠 경쟁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콘텐츠 투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비용도 되게 많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은 좀 많이 느끼진 않나요? 좀 어떤가요? 유료 방송 간담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그 기업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작비가 2016년에는 한 회당 9억 원 정도가 들어갔었대요. 그게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였는데 올해 그게 100억까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항상 그 콘텐츠 업계 분들 만나면은 하시는 말씀이 제작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 뭔가 정부가 조금 더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자기네들 좀 사용자 확보를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이거를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맞나 틀린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해외 넷플릭스나 이런 데랑도 경쟁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넷플릭스가 들어온 다음에 갑자기 그 제작비가 훨씬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들은 사실 굉장히 좀 고퀄리티인 작품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그 정도 퀄리티의 작품을 좀 배우들이 많이 원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 만들어진 드라마에 어떤 남자 배우가 자기는 이 콘텐츠가 넷플릭스에 들어가지 않으면 출연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대요. 근데 사실 드라마는 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원래는 넷플릭스에 납품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넷플릭스랑 계약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 우리나라 예능 같은 것도 사실 수출이 되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 충분히 이렇게 OTT에서도 우리나라 예능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앞으로 보면 국내 좀 OTT 시장을 좀 얻는 방향으로 좀 가게 될까요?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시청자들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보는 눈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작품들을 원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면 해외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국내 OTT가 좀 더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 진출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작품들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OTT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